만약 여러분들의 팔이나 다리에 상처가 났다면, 그것도 뼈가 보일 정도로 깊다면 양말 바로 신으시겠습니까? 만약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한다면서 수술 후에 콘택트 렌즈만 끼워주거나 아무런 보호대 없이 안약만 넣으시라고 한다면 그런 병원은 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생길 일을 비정상적인 상황과 정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안내음입니다. 수술 직전과 수술 중 그리고 수술 직후에 잘 대비하고 아무리 관리 잘한다 하여도 0.2% 확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00명당 1명꼴로 나타나는 이야기가 됩니다. 안내염은 수술 중이나 수술 직후 상처 부위를 통해 오염된 세균 또는 곰팡이에 감염돼서 나타난 질환으로 긴급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신경에 이르는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사실 우리 눈은 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의 외부와 눈 속은, 눈꺼풀, 그리고 결막, 공막으로 2중 3중의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백내장 수술은 이 장벽을 모두 뚫고 눈 속에 있는 백내장 걸린 수정체의 내용물을 없애고 수정체의 낭, 주머니 내에 인공 렌즈를 이식하는 과정을 밟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오염에 의한 세균 및 곰팡이 감염을 줄이기 위해 수술 직전 철저한 소독 및 소독액과 항생제를 사용하여 있을 수 있는 오염물을 제거하여서 감염 확률을 낮춥니다. 이렇게 해도 안내염 발생 확률이 1000명당 1명꼴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각막, 눈의 투명한 부분이죠. 여기에 절개창을 만들어 바로 백내장에 접근하는 투명 각막 절개술 기법을 비교적 습득하기가 쉽고 수술 진행 속도가 빨라서 널리 사용합니다. 또한 레이저를 사용하여 각막의 절개창을 정밀하게 밸브 구조로 만들어서 수술 직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몇몇 안과들에서 레이저로 백내장을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직후 안대 같은 것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보시면서 안약만 넣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팔이나 다리에 상처가 났다면, 그것도 뼈가 보일 정도로 깊다면 양말 바로 신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는 거의 표면에 국한된 치료가 많습니다. 눈 속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특정 부위에만 작동하도록 해서 국한적으로 치료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라식, 라섹이 그렇습니다. 후발 레이저나 망막 광응고술도 국한된 부위에만 레이저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내장 수술 시에는 각막에 레이저를 조사해서 작은 구멍을 만든 후 그 구멍으로 기구들과 인공 렌즈가 눈 내부의 깊숙하게 드나들게 됩니다. 문제는 아무리 작고 정교하게 수술 창상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기구가 몇 번 들락달락 하면은 예상했던 자가 폐쇄 구조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각막은 단 한 개 층만 존재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미세한 틈새로라도 세균이나 곰팡이가 유입되게 되어 이후 안내염 발생률을 더욱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는 레이저가 아닌 현미경 나이프나 기구를 사용해서 각막의 창상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상처 부위가 밀봉되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우리 몸의 상처 치유 반응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통상 상처가 나면 우리가 잘 소독하고 붕대나 젤 패드를 붙여서 상처 부위 틈이 벌어지지 않게 움직임이 없게 해야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친 부위에 벌어진 곳에서 정상적인 상처 치료 반응인 상피세포가 이동을 해서 창상 직후부터 바로 그 현상이 일어나서 하루 이틀 내에 일단 밀봉시키는 현상을 강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러함에도 일부이겠지만은 일부 병원에서 레이저로 백내장 치료한다며 홍보하는 병원들에서는 마치 라식, 라섹처럼 수술 직후 바로 회복한다면서 정상적인 상처 회복 과정을 무시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다가 안내염이 생기면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레이저 효과를 강조한 병원일까요? 아니면 당장 수술 직후부터 내가 봐야겠다고 성화인 환자의 잘못일까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자신의 눈에 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합니다. 레이저 백내장은 각막의 난시 치료와 수정체 낭 개구부 절개창인 CCC 및 백내장을 잘게 부수는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매뉴얼 수기로도 최정상의 결과를 내지만은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조금 더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백내장 수술의 이 진균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간 진균로는 각막보다는 좀 더 후방의 윤부, 즉 각막과 공막의 경계 부위죠.
그보다 조금 더 후방을 현미경 라이프를 통해 접근한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렇게 되면 절개창의 구조가 제일 바깥쪽의 결막, 그리고 공막의 일부와 각막의 일부를 터널처럼 지나서 전방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구축하게 됩니다. 밀폐되기 쉬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도 약간 더 걸리고 런닝커브도 꽤 길지만은 환자분들께 이로운 방법을 저희는 고수합니다. 이 방식에서 가장 외부층은 결막으로 이루어집니다. 결막은 혈관이 많고 이 특성상 양분과 산소 전달이 매우 쉬워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대개 하루 이내 상처 부위가 밀봉이 될 정도입니다. 약 3주 정도 지나면 수술 부위를 어딘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하게 아물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수술 직후부터 다음날 내원시까지 꺼지 안대 및 딱딱한 보호대를 붙여서 수면 중이라도 눈을 다치지 않게 해드립니다. 그 때문인지 저희는 20년 이상 백내장 수술을 정말 오래 그리고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성 안내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만약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한다면서 수술 후에 콘택트 렌즈만 끼워주거나 아무런 보호대 없이 안약만 넣으시라고 한다면 그런 병원은 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바로 자신이 안내임의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정상적인 상황은 높은 안압입니다. 특히 기존에 녹내장을 앓고 계셨다면 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 시에는 안구의 전방과 수정체 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용 점탄액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기존의 백내장 내용물에 미세 분진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 잭해머로 드르륵 하면서 콘크리트를 깨면은 엄청난 분진과 조각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같습니다. 주입한 점탄액과 발생한 백내장 분진을 아무리 잘 제거했다 해도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양이 방수 유출을 막아서 수술 후 한 4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안압의 급격한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치솟은 안압을 방치함으로써 녹내장이 더 악화되거나 말기 녹내장 환자의 경우 마지막 남은 그 조그만 시야가 그야말로 홍수에 씻겨나듯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효과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장 수술 직후에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방수 압력을 정상화시키는 것보다 일단은 약간 낮게 유지시키고 밤사이에 올라가기를 막기 위해서 특히 고위험군에는 밤에 안압약을 복용케 함으로써 이를 막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정상적인 상황은 인공눈제 도수가 예측한 것과 다른 경우입니다. 요즘은 인공수정체 도수 측정하는 장비와 사용되는 공식의 발달로 매우 빈도는 낮아졌지만 기존에 라식 나세 후에 각막의 퇴행에 따른 부정난시나 비정형성 돌출이 있다면 수술 후에 예측했던 도수와 달리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차이가 크다면 통상 1, 2주 이내에 재수술로 맞는 도수의 인공렌즈로 바꾸거나 추가적인 라섹나색으로 이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난시 렌즈의 경우는 일주일 이내에 많이 회전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는 비교적 간단하게 제자리로 정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도 자꾸 회전한다면 인공렌즈의 광학부 앞뒷면이 수정체 낭에 잘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도 정확한 CCC를 만들 수 있는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